네, 경희 비례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어제는 습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한 6가지 정도만 잘 이해하신다면 습진은 치료가 아주 쉬운 피부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 방향이 다르다면 참 어려운 게 또 피부 질환이죠. 아무쪼록 저의 이론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또 생화학적인 관점, 유체역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바라보고 또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레토 세라피라는 치료 방법인데요. 알고 보면은 심부온도 최적화 치료입니다. 심부온도 37도만 유지된다면 우리 모든 생명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밥을 먹는지, 왜 우리가 옷을 입는지, 왜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야 하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내 몸속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를 37도를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우리 환자분 중에 경구 피임약을 드시고 또 피부병이 발생해서 내원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 또 양리작용, 또 3대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저의 피레토 세라피의 이론적인 근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의 피레토 세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죠. 면역과 무병 장수론입니다. 내 몸속 온도 37도만 유지된다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의 이야기가 그렇게 과장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부온도 37도는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할 수가 없고 불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신부온도가 급속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항시 신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먹거리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평소에 신부온도를 낮추는 행위, 또 피부온도를 높이는 행위, 모공을 닫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 면역이라는 것은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죠. 힘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이 식사를 통해서 곡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죠. 근데 그 곡기 중에서도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만 내 몸속에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잘 발생할 수 있을까가 또 심부온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또 심부온도를 막 떨어뜨리는 약물이나 음식,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 있어서는 급속하게 심부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요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생명이 단축이 될 때는 그게 바로 질병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고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그 어떤 물질,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심부온도 37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심부온도 37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심부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 또 그와 상반되는 개념의 피부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부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제 온도를 말하는데 내 내부 장기에 있어서도 표면의 온도, 또 혈관 표면의 온도, 장 표면의 온도도 다 피부 온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죠.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온도는 내려간다라는 거,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온도가 올라가는데, 자, 피부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이나 또 증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질병이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 연구에 의하면 신부 온도는 항시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요. 신분도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신분도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또 일사병, 열사병, 열피부, 열중증과 같은 고체온증일 때만 신분도가 올라가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 또 물에 빠지거나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총상을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모든 질병들 또 사고들은 다 신분도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분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간다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신분도가 장기적이고 만성적일 때가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도가 만성적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4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하나는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강해진다. 그리고 모공은 닫히고 땀 분비는 줄어든다. 이 4가지 현상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부 온도, 피부 온도, 표면 장력, 억력, 이 4가지 단어만 잘 기억하셔도 우리가 모든 질병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발생했고 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내 몸에 들어오면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도 죽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공생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순간 나의 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거나 저하되거나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순간 신부 온도도 떨어지고, 신부 온도의 저하는 생명력의 저하,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신부 온도의 저하가 장기적이고 만성적이 될 때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 신부 온도의 저하는 바로 면역력의 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이 바로 피레도 세라피의 핵심적인 이론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경구 피임약의 어떤 양리 작용과 또 그 부작용,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 및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구 피임약을 7일간 복용한 이후에 피부 발적과 가려움증이 발생했습니다. 피임약 부작용인가요? 거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신부 온도를 낮추는 그러한 약물을 드실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월 중순에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생리 일자를 미루려고 먹었는데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나요? 일단 피부병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먹는 것은 곤란합니다. 더 악화가 되면 치료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니면 피부약을 먹으면서 좀 더 피임약을 먹어도 될까요? 이 또 굉장히 또 위험하죠. 또 피부약은 어떤 약이길래 내 몸에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피부의 염증이 사라지는 걸까요? 완화되는 걸까요? 저의 연구에 의하면 이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도 경구 피임약하고 똑같습니다.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럼 피부온도가 일단 내려가는 순간은 피부에서의 염증, 가려움증 등의 증상들이 완화는 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약을 중단하는 순간 신부온도 피부온도 이렇게 둘 다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둘 다 올라오게 되는데 문제는 신부 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죠. 근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 발적이나 가려움증 증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신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추게 되고,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증상은 완화되겠지만 신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더더욱 모공은 또 다치게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나가지를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죠. 바로 그때 가림증이 발생하고요. 또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방출이 된단 말이죠. 쏠려서 방출되는 그 부위의 피부 온도는 더더욱 올라가고 그때 또 염증, 자결감, 홍반, 부종, 다양한 또 염증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뱅글뱅글 도니까 낫지는 않고 계속 만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가 계속 염증 상태가 만성화된다라면 또 내부 장기에서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리고 신체가 더더욱 질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쨌거나 이 경구 피임약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구 피임약을 먹는 순간 피임이 되잖아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연구에 의하면 경구 피임약은 스테로이드 양리작용보다 더 강력하게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력하게 억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부온도가 많이 내려가겠죠. 그럼 자궁의 점액의 점성도 굉장히 이렇게 점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자궁의 점액의 점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자가 들어갈 경우 유영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수정란에서 착상이 되지 않으니까 불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리할 때 완전히 그 생리혈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심부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자궁이 그냥 맹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피가 굳으면 선지가 되잖아요. 뭐 그런 형태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얼마나 내 몸속 온도를 낮췄길래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경구 피임약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춰서 우리가 생리 주기를 조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서양의학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고 난포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의 이렇게 과다의 어떤 양에 따라서 생리 주기가 조절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호르몬의 분비량을 억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생리혈이 굳어져서 또 자궁 내의 점액의 점성이 높아져서 불임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 당연히 생리 주기는 느려지거나 생리를 하지 않게 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은 여행을 좀 수월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행히 먹어서 부작용이 안 생기면 또 좀 넘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약물에 의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심부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유방암이 생긴다든지 간암이 생긴다든지 혈전증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도 한번 살펴보고 이 부작용을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인데요. 혈전 정맥염, 또 동맥성 정맥성 혈전 색전증, 완전히 그냥 선지가 되는 거죠. 완전 혈관이 막혀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막히죠?
피가 그냥 굳어져 있는 거죠. 왜 굳어져요? 신분도가 내려가니까 이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혈관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폐색전도 생기네요. 심근경색, 뇌출혈, 뇌혈전. 자, 이런 걸 알고 드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드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시는 경우가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드시겠습니까? 자, 고혈압도 생기죠. 뭐 젊었을 때는 고혈압이 없었겠죠. 하지만 뭐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고혈압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왜 고혈압이 됐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약을 먹고 심본도가 내려가서 혈관이 좁아져서 고혈압이 될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시 가능성을 줄여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일상 생활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자꾸 심본도가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라면 언젠가는 고혈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장간막의 혈전증, 망막혈전증, 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서 또 혈관이 폐쇄가 되는 혈액이 그냥 떡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뭐 속된 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알고 드시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간 선종이나 간 양성 종양이 생기고 유방의 변화, 유방의 통증 확대, 뭐 유방 압통, 이 다 알고 보면은 유방암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 이론에 피본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응력이 강해질 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조직이 돌출, 비대, 팽창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종기, 종양이 되는 거고요. 그게 간암, 유방암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알고 절대로 못 드실 것 같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세 번째로는 오심구토, 위장관 증상, 상복부의 갱년과 팽창, 멈추지 않는 출혈, 점상 출혈. 피본도가 올라가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죠. 그때 출혈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신본도가 내려갈 때는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그럼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쏠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위 내용물도 이 상처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구토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 복부의 팽만감이라든지 오심 현상도 증상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월경 주기의 변화, 아무래도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생리 주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월경을 할 때는 더더욱 자꾸 신본도가 더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본도가 내려가면은 우리가 또 신본도를 높이려고 모공을 닫게 되잖아요. 그때 월경이 느려지거나 또 중단이 되거나 또 변비가 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미도 생긴다. 이거는 피본도 올라가니까 기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진 알레르기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피부에 염증이 유발되는 거죠. 모공이 다치니까 가려움증이 생긴 거고요. 정신적인 우울, 상처로 열이 쏠리거든요. 그럼 또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또 뭐 과하게 흥분이 된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울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질 칸디다증, 열 에너지는 구멍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되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염증이 된다. 그래서 뭐 질염이 된다거나 여기 보면은 망막의 이상, 굴곡의 변화, 콘택트 렌즈의 불편감, 당연히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저희의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경구피임약의 부작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나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보다는 이렇게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이해가 쉽고요. 내가 앞으로 신부원들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구 피임약으로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구 피임약 부작용의 3대 치료 원칙입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했기 때문에 심부온도가 많이 내려갔다.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올라가면은 혈액의 점성은 좀 묽어지고 혈류 속도는 빨라지겠죠? 우리가 혈액이 자꾸 굳어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고요. 피부 온도가 낮아지니까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 알레르기, 가려움증, 또 모공이 닫히니까 가려움증까지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3대 치료 원칙을 준수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피부의 어떤 염증 소견들, 기타 고혈압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도 쉽게 또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방법은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저는 한방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심부온도는 올리고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쉽게 또 치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운동은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운동할 때는 되도록이면 땀을 많이 좀 흘려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 도중에 자꾸 찬물을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세요? 평소에 이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환경과 여건, 또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 이 심부온도가 잘 유지가 되고 내가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평소에 찬물을 먹는다거나 옷을 얇게 입는다거나 또 찬 바닥에 누워서 생활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죠. 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시 심부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좀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